지금까지 기업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은 많이 없었죠. 금요일 마켓포커스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역시나 핫 키워드,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조항이 핵심인데요. 오늘 또 여당에서 새 원내대표단이 선출이 되고 난 이후에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이 개정안이 왜 우리 소액주주들한테는 중요한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그 상법 개정의 핵심은 역시 주주 충실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어제 12일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로 하였었는데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제 그 6월 내에 처리되는 기류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상법 개정 이슈는 그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되면은 지수가 3,20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이제 이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서 이제 저 PBR 주식들,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자사주가 많은 주식들이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 되돌림 없이, 그러니까 올라 있는 주가가 되돌림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유지되려면 이제 상법 개정이 좀 빠르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약속되었던 이제 상법 개정 일정이 좀 잘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액주주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지연이 됐고 그래도 결국 방향성은 통과라는 점에서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개정이 단순히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내용들도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주주 충실 의무 외에도 이제 전자주총과 관련된 안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상법 개정 안에는 이제 3% 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는 거, 그리고 이제 집중투표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최근 그 상법 개정안 안건 올라온 걸 보니까 일단 주주 충실 의무와 그 전자주총 외에는 일단 삭제가 잠깐이나마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추후에 최종적으로 국회에 어떤 안건이 다뤄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주주 충실 의무와 그 전자주주총회 두 가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자주주총회가 사실 제가 보기엔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주주 충실 의무가 워낙 이슈가 되었고 존재감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숨겨져 있긴 했지만, 전자주주총회가 도입이 되면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집에서 전자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자, 집에서 네. 참석하는 예. 주주총회라니 상상이 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 예. 이렇게 된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 자산 2조 원 이상의 회사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주고 이제 내후년 이제 주주총회 때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주들이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어서, 이제 지배구조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입법 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뭔가 불통이다, 이제 신뢰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전자주주총회에 들어가서 주주들이 댓글도 달고요. 그 다른 주주들의 의견도 보면서 이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또 때로는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뭐 댓글을 달면서 질문을 하면은 대표이사가 대답하는, 그래서 주주와 대표이사가 마음껏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승세를 보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주총에서 뭐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만 위임장을 들고 도망간다든지, 이제 주총 결과를 마음대로 바꾼다든지 조작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스트리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영상이 실시간으로 보이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아주 큰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런데 전자주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새로운 형태이다 보니 역효과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회사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상법 개정안에도 그래서 1년간의 이제 유예 기간, 준비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대상도 일단 자산 2조 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는 이미 지금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잘 벤치마킹하면 준비하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상법 개정안에 표시되어 있는 그 전자주총 관리 기관이라는 용어 관련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가 전자주총 업체를 외부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모르게 회사에 유리하고 뭔가 모르게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그런 전자주주총회가 열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액주주가 의견을 개진하기 좀 뭔가 어렵고 회사가 주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편리하게 회사를 최대한 배려하는 그런 전자주주총회로 만일에 전락이 되고 또 전자주총 업체가 회사에 예속될 경우에는 본래의 입법 취지가 많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회사가 아닌 주주들이 복수의 의결권 업체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주주들이 본인들이 생각에 가장 편한 업체를 좀 고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액주주분들 일부 주주분들은 이제 액트가 좀 소액주주 친화적인 전자주총 상품을 좀 만들어서 좀 참여해달라 이런 요청도 좀 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투자자들을 조금 불안하게 하는 네. 소식입니다. 상장 폐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34곳의 기업이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이렇게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에 투자한 주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요즘 아무래도 상장 폐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액트에도 사실 거의 매년 50개에서 100개의 기업씩 상장 폐지 혹은 이제 거래 정지가 계속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57개의 그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장 폐지 사유를 보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거는 그 감사 의견 거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이라 하면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자본 M&A 외에도 이제 자본 잠식이나 이제 회사의 어떤 당기 순이익에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액주주분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여러 기업들이 뭐 상장 폐지 심사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좀 업체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노보믹스, 청호 ICT 그리고 엑셀테라퓨틱, 셀러버리 이런 기업들이 감사 의견을 받았네요. 네,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방금 그 강조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주요 상장 폐지 사유는 감사 의견 거절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인의 어떤 그 의견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성통상 사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상장 폐지를 위해 공개 매수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샀는데요. 내용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1년 전에 신성통상이 2,300원에 공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이 원래 4,500원짜리 주식이 1,800원까지 뭔가 하락 유도된 느낌을 받았는데 2,300원에 뭔가 선심 쓰듯이 종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주들로부터 굉장히 의심도 사고 반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1년이 지나서 이제 4,100원에 굉장히 높은 1년 전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의 이제 공개 매수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회사가 좀 착해질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기분 좋은 의심이 좀 그런 의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2,300원에 공개 매수하던 회사가 갑자기 4,100원으로 공개 매수 가격을 올렸다. 이건 저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상법 개정 흐름에 따라서 좀 부담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신성통상의 소액주주연대에서 이제 회사에 임시주총 청구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감사 선임이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당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어서 좀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주주 연대 활동이 소액 주주들에게 공개 매수 가격 상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성통상 관계자만이 그 사실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이제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회사를 바로잡는 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래야만 하고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주들이 행동에 나서자 이제 회사가 좀 부담이 되었는지 공개 매수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주주분들이 좀 행동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금요일 마켓 포커스 이상목 대표와 함께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